그날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앉자마자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남편 손이 제 몸에 닿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엔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녀의 말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쌓인 욕구가 동시에 묻어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환자는 한밤중 아무 말 없이 남자 사람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이 의미하는 단 하나의 신호. 그 일이 오래도록 없었을 뿐인데 왜 감정은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온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갖지 못한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궁금증을 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갑작스럽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손이 가지 않고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서 정서 안정, 호르몬 균형, 심장 건강, 수면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정하려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또는 오랜 기간 파트너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다루지 못해서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이나 행동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곤 하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화가 많아졌어요.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요. 또 어떤 분은 밤만 되면 괜히 외롭고 쓸쓸해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세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런 반응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오랫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성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6가지 변화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주변에 누군가 또는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첫 번째 변화는 호감 있는 남성의 스킨십에 유난히 쉽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외롭거나 욕구가 쌓이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소하곤 하죠. 영상을 본다거나 자위행위를 통해 긴장을 푸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피부 접촉을 통한 정서적 만족까지는 채울 수 없습니다.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 신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가 충분히 억눌려 있는 경우 마음이 가는 이성의 가벼운 접촉에도 더 쉽게 반응하게 되고 처음엔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것이 점차 주도적으로 더 강한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임상적으로 자주 듣는 예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긴장하던 분이 어느 순간엔 팔짱을 끼거나 무릎을 포개는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상대 남성의 손을 본인의 가슴 가까이에 이끈다거나 남성의 하복부 부위에 접촉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행동들은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남성 쪽에서는 내가 여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욕구를 더는 억누르기 힘든 상태의 여성을 마주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더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단순한 욕망 이상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대화 중 성적인 주제가 자주 언급된다.
오랜 기간 성생활이 중단된 여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주제를 자주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엔 조심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가벼운 농담이나 돌려 말하는 형태로 튀어나오곤 하죠. 거미줄 쳤다 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웃으며 농담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쌓인 성적 욕구와 정서적 외로움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신뢰감이나 호감이 있는 경우 이런 표현들은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는 심리적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가령 배가 너무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졸릴 땐 졸려 죽겠어. 라고 말하듯이 욕구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성적인 언급도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중 어떤 여성분은 요즘 괜히 성적인 생각이 자주 들어요. 별말 아닌 대화인데도 자꾸 그쪽으로 연결돼요. 라고 털어놓으셨어요. 이는 단순한 말실수나 농담이 아닌 정서적 신체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럴 땐 상대방이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감정 상태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 세 번째로 자주 관찰되는 변화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경향입니다. 특히 솔로보다는 장기간 관계를 이어온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요. 관계는 지속되지만 성적 교감이 끊기거나 소원해졌을 때 여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쉽게 파트너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꿀 수도 없기에 욕구 불만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바람이나 외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선택은 또 다른 자기 혐오나 정서적 상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상담 중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은 그냥 친구 같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라 좋아요. 그런데 요즘 괜히 짜증이 자꾸 나요. 표면적으로는 안정돼 보이는 관계이지만 내면의 결핍은 감정 변화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폐경 전후 또는 장기간 성적 소통이 없는 경우 호르몬 불균형과 함께 우울,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여성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참지 못해서 생기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충분히 생리적, 심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잦고 감정 변화가 크다면 단순히 스트레스로 넘기지 말고 스스로를 돌볼 시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흔히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이 표현은 요즘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낡은 용어입니다. 여성을 단순히 결혼 유무나 성생활 유무로 판단하는 시각은 이미 폐기된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감, 불안감, 분노, 공격성과 같은 감정들이 짜증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기 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회사나 친구 관계에서도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 외에도 몸이 보내는 생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 변화의 원인이 성관계의 유무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관계 이후 수일 또는 수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무기력, 과민증,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짙어졌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신호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적 욕구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유난히 예민하고 짜증이 잦아진 직장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그 역시 본인의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으로부터 비롯된 반응일 수 있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네 번째, 외로움과 애착 욕구의 결핍. 네 번째로 많이 보이는 변화는 바로 극심한 외로움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공기처럼 지나가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누구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면이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육체적 위안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애착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로 아무리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누군가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착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리들리 교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막막하고 슬플 때 평소보다 더 자주 성관계를 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안심받고 싶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 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핍이 쌓이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던 사람도 스스로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외롭고 한없이 슬퍼질 때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집니다. 상담 중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내 얘기를 말없이 들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감정이 깊이 가라앉아 있을 때 특히 연인과 함께하는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따뜻한 교감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울고 싶을 때, 외롭고 허전할 때, 연인과의 잠자리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접촉은 감정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로를 줄 연인이 곁에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원나잇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모든 원나잇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공허나 시련의 아픔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원나잇을 선택했을 경우 그 뒤에 찾아오는 더 깊은 외로움과 자존감 하락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20대 후반의 A씨는 오래 사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나라는 여자가 더 이상 매력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취업 준비 중인 20대 여성 B양은 남자친구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너무 외롭고 지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일시적으로는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성중독, 자존감 손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클럽이나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 중 다수는 그저 가볍게 한번 즐기자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내가 아직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일까? 라는 확인 욕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여기엔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남성은 사랑하고 싶은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여성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종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편해 보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에게 하룻밤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남성이 당신에게 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일수록 감정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관계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타인의 손이 아닌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여사친이 갑자기 밤늦게 연락을 해요. 술 마시고 혼자라고 하면서 시간 되면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녀가 혼자라고 강조했나요? 그 혼자라는 말 그 안에는 꽤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약 80%가 밤 시간에 정서적 허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굳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며 당신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그건 단순히 술자리를 공유하고 싶어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답답함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감 있게 곁에 있어줄 존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꼭 해결책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위로만으로도 그녀는 당신을 단순한 친구가 아닌 정서적 이성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럴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약해진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은 삼가야 해요. 6번째, 은근한 스킨십으로 신호를 보낸다. 도입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스킨십, 즉 신체 접촉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여성은 호감 없는 이성에게는 작은 접촉조차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또는 생리적으로 이끌리는 대상이라면 의식하지 못한 채 은근한 터치, 가까운 거리 유지, 팔을 스치게 하는 행동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다거나 말을 하면서 어깨에 가볍게 닿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욕구가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여성 역시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이성에게 스킨십이라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한 심리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졌어요. 여성들이 호감 있는 남성에게 가장 자주 취하는 행동 1위는 은근한 터치였다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감정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평소보다 감정이 과장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의 스킨십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일 뿐 상대에 대한 진심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술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비슷한 행동을 하는 여성이라면 그 스킨십은 특정인을 향한 감정이 아닌 단지 술버릇 또는 감정 해소 방식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맨정신일 때 그녀의 태도와 스킨십의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기 전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정리하며 6가지 징후 다시 보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오랜 기간 성관계 없이 지낸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심리 행동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배경,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을 하나의 절대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 누군가의 감정 변화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스킨십에 거부감 없이 쉽게 반응한다. 두 번째, 대화 중 성적인 주제를 자주 언급한다.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짜증이 늘어난다. 네 번째,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다섯 번째, 밤늦게 갑작스레 연락을 한다. 여섯 번째, 은근한 스킨십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 억눌린 감정들이 어느 순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자신이나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여유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사실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욕이냐? 여자가 먼저 욕구를 느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아직도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고정관념은 여성 스스로를 억누르게 만들고 결국 심리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은 절대 음지에 숨겨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에요. 먹고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본능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 오히려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하려다 해퍼 보일까봐 자제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너무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감정 기복, 짜증, 불면, 우울감, 감정 폭발 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자주 짜증이 나고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지는 경우, 단순한 스트레스로 넘기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 호르몬 변화가 극심해지는 시기에는 욕구와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서 성적인 결핍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방식의 소통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 하나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라는 두려움으로 속에만 꾹꾹 눌러 담는 분들이에요. 그 욕구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결핍이 드러났을 뿐이고 마음을 나눌 상대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때로는 상담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때로는 단순한 터치나 대화만으로도 많은 긴장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히 들여다보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고 뜻밖의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바뀌고 나아가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생깁니다. 성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안심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마주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도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